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팟캐스트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지난주 주제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자기소개였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 직업, 고향 등에 대해서 묻고 답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름을 말한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만큼 누구에게나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름입니다. 아마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국 이름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한국 이름을 지어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팟캐스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해요. 우선 일반적으로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성을 제외한 이름은 최대 5글자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름은 보통 성 1글자, 그리고 이름 2글자로 되어 있어요. 제 이름도 김민지로 성이 1글자, 이름이 2글자예요. 특히나 제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인데 이렇게 흔한 이름을 지을 때도 사실 아주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름을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가족의 어르신들이 지어주시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름을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곳에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이런 곳을 바로 장명소라고 해요. 한국에 오시면 가끔 오래된 건물에 장명, 철학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는 곳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곳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예요. 장명소에 가서 성별, 태어난 날짜, 시간, 분 등을 전문가에게 알려주면 전문가가 음양 오행, 사주, 한자 등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물론 이렇게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으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돈까지 지불하면서 이름을 짓는 이유는 한국의 이름이 대부분 한자로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 한자들 중에서도 좋은 의미를 가진 한자를 골라서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조합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들이 있어서 이런 한자들은 또 피해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름을 짓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자를 잘 아시는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름이 같은 민지라고 해도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은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는 돌림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촌 형제나 형제들끼리 이름에 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민지이죠. 그래서 제 언니나 동생의 이름에도 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지, 미나, 민경, 민수, 민준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돌림자를 사용하다 보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져서 예쁜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돌림자나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한글로 이름을 지으면 하늘이나 이슬처럼 뜻이 예쁜 단어들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세라나 다니처럼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방법이 바뀌다 보니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도 생기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1960년대에는 숙으로 끝나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숙, 경숙, 미숙, 정숙 이런 이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민지, 은지처럼 지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고 2021년에는 서준, 서아가 각각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름으로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이름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옛날에는 괜찮았던 이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경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계속 아플 때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바꾸기도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름을 지을 때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내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나쁜 한자는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한자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름 때문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름을 바꾼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어떤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등을 설명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름을 꼭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잘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쉽게 한국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야 정말 많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makeyourkoreanname.com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래 이름, 사는 곳, 태어난 날짜를 입력하시면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의미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아직 한국 이름이 없으신 분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링크는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자, 오늘 팟캐스트 재밌었나요? 이름이라는 단순한 주제였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름을 짓는 방법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다음 팟캐스트도 꼭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짓다. 짓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을 붙이다, 건물을 세우다, 밥을 만들다. 그리고 한국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는 돌림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국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는 강아지의 이름을 초코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저녁을 먹으려고 밥을 지었어요. 잘했어요.